꽉 막힌 내 종목 고민을 뻥 뚫어보는 시간, 종목상담 119.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자, 3월 FOMC 이후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양지순 이에 따라 장중까지는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FOMC가 끝난 이후에도 시장의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볼지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 119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은 또 최영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와 유튜브로 받고 있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햄버거나 커피 선물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접수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생방송 채팅창에 역시 댓글로 궁금한 점들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영지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화면 끝쪽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 코드 4488 입력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또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략주 분석 리포트와 테마주 지도, 노란톡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QR코드 통해서 참여 코드 4488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지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월 27일이죠. 개장 전 아침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주제는 거래량의 비밀, 거래량만 봐도 단타일 수 있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하고 싶은 분들도 노란톡에서 입장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QR코드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지 3글자 보내주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안내해드렸고요. 그럼 오늘의 전문가님 만나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오후 5시 여러분들의 답답한 종목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119. 자,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시간 동안 이데일리온의 최영지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제 3월 FOMC가 끝이 났습니다. 장중까지는 잘 가다가 3시 이후에 갑자기 좀 흔들려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급이나 환율 같은 부분은 긍정적이긴 했는데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즘에 또 유행하는 말이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를 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서 뭐 차트도 깨진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네.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정말 흔들리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종목을 확실히 좀 잘 알고 계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전략에 대한 것들, 그리고 조언에 대한 것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또 빠지기도 했었고 또 네. 변동성이 나와줬었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다른 업종들은 다소 소외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왜 2차 전지는 가는데 왜 내 종목은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고, 이러한 변동성을 처음 겪는 분들이라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건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차트에 의존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워낙 이 기술적 분석을 사용을 해서 뭐 단타라던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차트적인 관점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나와줬을 때 원인이 뭔지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점에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좀 안 좋은 구간대에서 손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기본적 분석이 확실하게 됐다면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겠죠.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고평가된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좀 기업의 성장성이나 기업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데 주가만 올라가서 고평가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업들을 투자하다 보면은 어디가 고점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 구간이 거품이 아닐지 매일매일 이런 걱정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고평가된 기업들보다 작년에 이렇게 하락장 맞고 나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저평가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하신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늘 공략주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공략주는 저평가돼 있고 성장성이 좋은 그런 주식 종목들 위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 공략주까지 꼭 기대를 하시고 꼭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해 잘 알아야 또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또 전략을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전문가님께서 제시해드리는 또 전략과 마지막에 공략주까지 함께 잘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마디 또 시장을 표현해봤고, 그럼 어떻게 오늘장이 마무리가 됐는지 오늘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네. 역시나 빼놓을 수가 없겠죠. 미국에서 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것만큼 25bp 0.25%포인트 인상을 했죠. 네. 그렇게 됐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번에 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온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보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올해 안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것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컸었죠. 근데 금리 인하는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을 했던 가장 큰 원인은요, 여전히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인식 속에서 물가 상승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지기도 하고요.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발언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회복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 특히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이 금리 인상 이슈라던가 뭐 금융권 관련된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데 오늘은 1,300원 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당분간은 저는 이 1,300원대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보다는 조금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시장이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제가 원달러 환율 말씀드릴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세계 국채 금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이번에 원래 3월 달에 뭐 편입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9월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지수에 편입이 될 경우에는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는 안정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미뤄졌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이슈들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장 좀 막판에 급락세를 보였던 게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정말 변동성이 컸습니다. 맞아요. 네. 이번에도 또 2차 전지가 올라가냐 이렇게 또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계속 고평가돼 있고 좀 거품이 낀 종목들도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차트를 보면은 오늘 캔들만 봐도 좀 고점 신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캔들이 이렇게 꼬리가 긴 십자형 캔들이 형성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캔들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 고점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관점에서는 좀 매도 타점을 잡아보는 것도 단기적인 매도 타점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었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었던 다른 업종들이 좀 올라오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매수 타점보다는 좀 조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 그 밖의 섹터 순환매 장세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점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좀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1,300원대에서 변동성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또 이에 따른 수급의 변화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들이 장 막판에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만약 조정을 더 겪게 된다면 그동안 못 올랐던 업종들이 좀 순환매가 돌아갈 것 같다라는 또 전망도 함께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또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장 막판에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또 관련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접수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와 유튜브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또 햄버거나 커피 선물 함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궁금한 점들 많이 달아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또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전문가님의 선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공략주 분석 리포트와 테마주 지도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참여 코드를 4488이라고 입력하시면 또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지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공략주 분석 리포트와 테마주 지도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전문가님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위해서 또 굉장히 필요한 선물일 것 같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선물일까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매주 공략주를 제시해드리면서 리포트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알차게 리포트 만들어 왔고요. 또 테마주 지도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테마가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주들, 관련된 테마주들의 움직임 차트를 계속해서 돌려보다 보면은 좀 비슷한 움직임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조정받은 종목이라던가 좀 싼 구간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제시해드리는 공략주뿐만 아니라 관련된 테마주들도 함께 알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해드린 공략주 말고도 다른 테마주
테마주들도 좀 공략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늘 테마주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활용 방법은 제가 매주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지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이제 실전 투자 공략주를 점검해 보는 시간인데 아쉽게도 또 매수가까지 내려오지 않고 바로 또 올라갔던 종목이 있어서 또 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이맥스인데요. 다음날 바로 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매수하지 못했지만 좀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아, 네. 제가 원래 기존에 공략주를 제시해드릴 때 네. 사실 이렇게 빨리 가는 종목보다는 좀 수익 매매 음.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리는데 네. 요즘에 좀 빨리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사이맥스 다시 좀 공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이맥스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어요. 지난주에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갭이 떠버리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아마 매수 타점을 못 잡고서 아쉽게 좀 놓쳐버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수가까지 왔을 때 꼭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거래일에 이렇게 갭이 떠버린 모습이 연출이 됐죠. 사실 이렇게 갭이 떠버리면 주가는 이 갭을 메우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구간을 메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해서 이 구간을 버텨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대가 좀 기준선 부근이죠. 기준선 부근대에서 저항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당분간 좀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갭 메우고 나서 기존의 매수가 부근인 13,700원 구간대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거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의 매도가도 그대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목표가는 제가 15,7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목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800원 구간대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전망에 대한 것들도 긍정적이고 워낙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공략 타점 왔을 때 계속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좋고 또 투자 관점에서도 진입을 해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전략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네. 사이맥스 다시 한번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한번 또 급등이 나왔다가 살짝 좀 조정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이 가격 전략 그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매수가는 13,700원, 목표가 15,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원 다시 한번 알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온라인 무료 방송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번 방송에서는 또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계속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지 말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기술적 분석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 기술적 분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캔들이라던가 아니면 거래량만 봐도 사실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잡을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잊고서 그냥 뭐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지표를 통해서 기술적인 내용들만 습득을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본만 확실하게 터득을 하신다면은 훨씬 뭐 단타라던가 아니면 중장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래량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어렵다, 습득이 잘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월요일에 제가 좀 기본적인 내용부터 그리고 거래량 수급 동향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타점까지 잡는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특별 방송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온라인 무료 방송 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앞서 전문가님의 선물, 온라인 무료 방송 모두 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또는 문자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상담 받으시고 햄버거나 커피 선물 또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받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댓글창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50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미코바이오메드 매수가가 6,100원에 10%, 매도 시기를 놓쳤는데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미코바이오메드 이제 오늘 5% 또 상승을 하면서 5,97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의료기기 관련주인데 최근에 사우디 투자 기대감으로 또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최근에 6,64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이 또 이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다시 좀 수익이 될 수 있을까요? 아, 네.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변동성이 큰 만큼 되게 불안해서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금 관점에서는 짧게라도 수익 보고 얼른 나오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슈가 있기도 했고, 뭐 다양한 좀 이렇게 주가 상승 원인들이 있었는데요.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근데 뭐 사우디 투자 관련해서 언급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주가도 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이렇게 갭도 만들어진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한 모습 때문에 아마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미코바이오메드가 최근에 공시를 봤더니 영업정지와 관련된 공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사실은 조금은 불안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업정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이 공시를 좀 보면은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공시를 보면은 최근에 이 공시가 떴죠. 한 달 정도 영업정지가 될 거라고 이렇게 공시가 떴는데, 이렇게 영업정지가 될 경우에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잠시 좀 중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정지 기간이 마무리가 되면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관점에서는 좀 짧게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매수가 부근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너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주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매도 타점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장 시작하고 나서 기존의 매수가 이상까지 좀 올라오게 된다면은 좀 짧은 수익이라도 얼른 수익을 챙기고 전략 매도를 하시는 편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내일 그 기존의 매수가가 오지 않은 채 좀 주가가 밀려버리게 된다면은 이 갭을 메우면서 주가가 좀 단기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 4,500원 구간대죠. 이 구간대가 갭이 뜬 구간이기도 하면서 또 이 중장기 이평선이 60일선이 같이 있는 구간대인데요.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거의 전저점 부근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밀릴 경우에 그 경우에 4,500원 구간까지 밀리게 되면은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비중 축소하시는 편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또 좀 이렇게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기존의 이 매수가 부근이 6,100원 이상 그 위에 구간에서 좀 짧게 수익을 보고서 나오시는 편이 좋겠다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일 흐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밀리게 된다면 비중 축소,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또 매수가 이상에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기고 나오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78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한국정보통신이고요. 매수가가 15,000원에 비중은 20%.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국정보통신 오늘 종가 12,69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최근에 애플페이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이죠. 그 이후에는 이제 고점이 18,000원 이상까지 갔다가 좀 조정을 받았고, 역시나 이제 21일부터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도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더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기업에 대한 전망은 사실 좋기는 한데, 근데 지금 관점에서는 추가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 비중이 적은 편이 아니어서 조금은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에 있어서 고민이 좀 되기는 합니다. 일단은 제가 한국정보통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애플페이 말고도 간편 결제와 관련해서 전망이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긍정적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또 기술력을 인정을 받기도 했고요. 또 실적도 꾸준히 개선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4분기 실적이 또 발표가 됐죠. 실적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그 전년과 대비를 했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0억 원가량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비용 부담이 큰 상황 속에서 영업이익도 또 증가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또 흑자 전환을 했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가 있고, 또 뭐 부채 부담도 적은 종목이어서 저는 일단은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게 있다면은 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전략 위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드릴까 싶은데요. 워낙 좀 비중이 20%가 넘다 보니까 네. 사실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근데 현금 여력이 있다면은 추가 매수 타점 제가 지금부터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애플페이 관련해서 재료 소멸이 있었기 때문에 중장기 이평선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당분간은 좀 더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주봉상, 월봉상으로 좀 돌려보다 보니까 주봉상으로 지금 매물이 좀 길게 쌓여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12,500원 구간대인데요.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좀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편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구간까지 밀리게 됐을 경우에는 매물이 열려있는 구간인 61선 부근인데 10,000원대, 1,900원 구간대까지도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1,900원 때부터 12,500원대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평단가를 낮춰가는 그러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존의 매수가 15,000원 부근을 목표가로 잡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어요. 아무래도 간편 결제 관련된 종목들,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만큼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은 높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뭐 기업의 안정성이라던가 아니면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이게 저는 바라보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렇게 수익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전략을 좀 길게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께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2번님께 햄버거 교환권, 1781번님께 커피 교환권 저희가 한 달 내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두 분 다시 한번 샵 3772번으로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상담도 받아가시고 또 노란톡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선물, 공략주 분석 리포트와 테마주 지도도 받아가신 다음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게 마지막에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시는 또 공략주랑 함께 또 볼 수 있는 선물이죠. 어떻게 네.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관점에서 좀 진입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이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주들을 또 보다 보니까 또 단기간에 좀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높은 종목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종목들을 뽑아서 제가 테마주 지도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제시드리는 공략주를 좀 공략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또 조정을 받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뭐 다른 종목들, 그 안에 있는 테마주 지도에 있는 다른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공략 타점을 잡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더 배로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는 공략주뿐만 아니라 이 테마주 지도를 만들 때도 이 종목에 대한 것들을 좀 점검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테마주 지도를 받아보시면은 공략주랑 같이 또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종목들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알차게 구성해 왔으니까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이 알차게 준비하신 또 리포트와 지도 선물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4488 입력하셔야 되고요.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최영지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시 59분에 버드와이님이 도하 인사해 주셨고요. 바세님, 그녀가님 또 인사해 주셨고 탈릉님과 절파고TV님께서는 또 종목 상담부터 또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이 또 많이 댓글로 올라왔네요. 어떤 분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냐면 닉네임 찡찡이님의 댓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펄어비스 8만 원에 비중 10%입니다.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걱정이 정말 크실 것 같은 게 오늘 종가가 42,650원입니다. 사실 이제 작년 10월 달 이후로 계속 5만 원 이하에서 정말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정말 참 안 가는 또 게임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어제는 또 중국 판호 발급 이슈가 있어서 상승을 하긴 했는데 오늘 또 그만큼 그 이상으로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네요. 전문가님, 펄어비스는 올해 안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정말 좀 마음 아픈 종목입니다. 네. 워낙 지금은 손실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문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비중은 큰 편은 아니지만 계속 좀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이렇게 좀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 종목을 포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봐야 되나 고민이 돼서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게임주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조정을 많이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뭐 중국 판호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탄력이 나와주지는 않았습니다. 펄어비스는 이번에 판호 발급을 받은 건 아니고요. 작년에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뭐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반영이 되면서 좀 올라오는가 싶더니 오늘 또다시 소외가 되면서 내림세를 보였죠. 심지어 어제 상승폭보다 더 많이 또 반납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붉은 사막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워낙 실망이 많이 매물이 나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다행히도 이분은 비중이 큰 편은 아니에요. 비중 관리를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워낙 좀 낙폭이 큰 구간인 만큼 거의 한 절반 정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저는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봐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 중국 판호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게임주들이 좀 순환이 도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이번에 또 언급이 된 만큼 당분간은 또 추가적으로 좀 순환매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딱 봐도 매물이 이렇게 딱 길게 형성이 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거의 한 바닥권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4만 원대 구간대, 지금은 4만 2천 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4만 원대 초반대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편이 저는 일단은 먼저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제가 추가 매수 타점을 말씀드리는 건 역시 뭐 기업에 대한 전망이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워낙 실망 매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저는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4만 원대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겠다. 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존의 매수가 부근인 8만 원까지는 사실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무리가 있어 보여서 평단가를 낮추게 되면 대략 한 6만 원대 정도까지 낮춰지게 되는데 지금 월봉으로 같이 보면서 좀 가격을 목표가를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월봉 말고 주봉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120주선 구간인 한 6만 9천 원대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대에서 매물이 좀 길게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의 중간 구간이죠. 6만 5천 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고서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묶여있던 기간이 길다 보니까 펄어비스 뭐 게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신작 모멘텀이 중요한 만큼 붉은 사막이라던가 신작에 대한 것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더 하락할 것 같진 않다라는 의견과 함께 4만 원 초반대에서 추가 매수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6만 5천 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펄어비스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주식 공부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또 많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정종택 전문가가 소확주 매매 기술을 주제로 이 수익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소확주 매매 비법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놓치지 마시고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샵 3772번으로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3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세비캠이고요. 매수가가 13만 5천 원에 비중은 55%. 잘 모르고 매수를 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비캠이 오늘 종가 11만 3,90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일단 오늘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장중에 또 변동성이 있었죠. 최근에 3월 달 초에 그 당시에 14만 5천 원까지 또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또 조정을 겪고 있는 구간인데 이 종목도 전망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네. 종목들은 과거 데이터가 좀 찾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좀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잘 모르고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타점도 좀 잘 모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비중이 정말 큽니다. 비중이 정말 커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 구간과 그리고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요,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상장을 한 종목이죠. 찾아보니까 그 보유해수 물량이 최근에 좀 6개월 물량이 좀 해제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보유해수 물량 관련해서 해제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막판에 변동성이 컸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조금 애매한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차트를 자세하게 보면은 기준선 부근대에서 최근에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11만 9천 원 구간대인데요.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기존의 매수가까지는 사실 무리 없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게 되면은 좀 더 조정을 오랜 기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10만 원대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그때는 저는 비중 축소를 한 편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구간에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물이 비어 있는 구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또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아서 10만 원 구간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하시고 비중 나머지 현금을 통해서 좀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해서 그걸 메우시는 편이 더 빠르겠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서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게 된다면은 저는 한 본전에서 그냥 전량 매도하시는 편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이 55%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비중 축소 구간과 그리고 목표가는 본전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이 점 기억을 하시면서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만 원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좀 10만 원대에서 이렇게 15만 원대까지 좀 박스권 움직이게 된다면 매수가 회복이 됐을 때 매도하는 전략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84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세아제강이고요. 매수가가 16만 5천 원의 비중 10%. 오래전에 매수한 건데 매도를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아제강은 오늘 13만 1,700원으로 또 끝이 났습니다. 우리 선생님 매수가 좀 오래전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매도할 수 있었던 이제 기회는 좀 작년 말부터 사실 그 이상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계속 보유를 하시다가 다시 좀 손실이 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볼까요? 네, 보니까 매도 타점을 잘 못 잡아서 놓친 것 같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비중도 좀 적은 편이어서 네. 들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세아제강의 이 차트에서 보면은 최근에 거래량 유입되면서 급등을 했다가 밀린 구간이 있죠. 이때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스페이스 X 관련해서 투자 계약이라던가 납품 계약 논의 소식 때문에 이 세아그룹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들이 좀 시장에서 묻히게 되면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근데 철강주들이 지금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철광석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철강 가격도 같이 올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철강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 개선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 실적을 보니까 최근에 실적이 꾸준히 개선이 됐더라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과 대비를 했을 때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 뭐 영업이익도 정말 한 거의 4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개선하는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홀딩을 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분은 매수가가 16만 5천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고서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서 좀 추세를 만드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캔들이 만들어진 양봉 캔들이 만들어진 구간대 매물이 좀 길게 형성이 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잡고서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13만 원 구간대에서 저는 좀 더 비중을 실어서 가도 좋겠다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대 10만 원, 13만 원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 타점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기존의 매수가 부근이 16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잡고서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업에 대해서 성장성도 좋고 최근에 이 매수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던 만큼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위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린 거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3만 원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실 것으로 전략 세워드렸고요. 목표가 16만 5천 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두 분께 또 이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86번님께 햄버거 교환권, 8464번님께 커피 교환권 저희가 한 달 내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두 분 다시 한번 샵 3772번으로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원이암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인데요. 종목은 S퓨얼셀이고요. 매수가가 22,70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S퓨얼셀 수소 관련주이죠. 일단 수소 쪽에서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주가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또 많이 오르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살짝 손실이신데 전문가님 이분은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수소 관련된 섹터는요, 워낙 좀 테마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기는 하는데 네. 소외가 되면 이렇게 또 조정을 강하게 받는 모습이 네.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S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와주고 또 대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 관점에서는 조금 더 견디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S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고평가된 기업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테마성이 좀 강한 기업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손실폭 자체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지. 만약에 손실폭이 컸다면은 저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좀 손실이 크지는 않아서 충분히 수익을
갈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수소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이 수소 관련된 종목을 또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종목이 훨씬 더 난데 이 종목을 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 왜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하다가 밀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일봉상으로 기준선 구간대가 좀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이 이 구간에 올 때마다 꼬리를 형성을 하면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저는 지금 관점에서 매물이 좀 비어있는 구간이 24,000원 구간까지는 좀 무리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24,000원 구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를 제가 잡아드리고 갈게요. 왜냐면은 비중이 좀 큰 편이기는 해서 만약에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 좀 계속해서 없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은 좀 밀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 2만 원 구간대에서 캔들이 계속해서 지지받는 구간이 나와줍니다. 만약에 2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좀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구간대를 비중 축소 구간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일단은 그 두 가지 전략, 그러니까 24,000원 목표가와 2만 원 비중 축소 구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2만 원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정종택 전문가가 소확주 매매 기술 또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어떤 기술인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투자 공략주 이제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또 메타버스 관련주다라는 힌트까지는 들어봤는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옵티시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저평가돼 있고 성장성이 좋은 기업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서 네. 오늘은 제가 옵티시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광링크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링크 개발 핵심 기술을 모두 갖춘 세계 유일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계 유일 기업이라는 거는 그만큼 독점을 할 가능성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레이저 기술이라던가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과 관련된 이 광링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과 관련된 사업이 아무래도 좀 유일하게 이 사업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개발한 만큼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성장에 따라서 메타버스 시장 성장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메타버스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무려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AI 시장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메타버스 시장도 따라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을 보면은 정말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작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같이 확인해 보자면 전년과 대비를 했을 때 무려 18%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83%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듯 실적도 꾸준히 개선이 되는 만큼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고 저평가된 종목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자면 네. 오늘 14,700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15,100원 구간대에서 최근에 이렇게 캔들이 저항받는 모습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15,1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17,600원 구간까지 돌파하는 모습 보였는데 거의 한 이 부근까지 17,300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를 굉장히 낮게 잡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평가된 종목이어서 개인적으로 좀 밀리더라도 계속 들고 가면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어서 낮게 네. 잡았는데 손절가는 12,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메타버스 관련주 옵티시스였습니다. 실적 성장성은 높은 반면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 들어봤고요. 목표가 17,300원, 손절가는 12,1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벌써 내일 이번 주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담당 실무진이 방한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관련된 뭐 투자라던가 아니면 지원금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내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순환이 돌면서 반도체 종목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을 좀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오늘 장 막판에 정말 변동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고평가돼 있고 과열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 조정 시에는 다른 업종들이 순환매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내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조정을 받는지 그 여부도 함께 확인을 하신다면은 더욱더 시장 대응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전략, 주도 섹터죠.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코멘트까지 여기서 오늘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